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계절은 어떻고요? 지금 뉴질랜드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에요. 예보상으로는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올 거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외출은 거의 안 하고 실내에서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오고 나니까 이제 날씨가 확실히 기온이 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법 겨울 바람 느낌이 나는데요. 쌀쌀해진 만큼 또 그 나름대로의 계절의 맛이 있죠. 물론 한국의 겨울처럼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눈을 볼 수가 없어서 그건 좀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꽁꽁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가 아닌 것은 생활하는데 그래도 또 나름 편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뉴질랜드의 남쪽 남섬 밑부분으로 내려갈수록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에 또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키 타러 남섬으로 많이 가곤 하는데요. 아직까지 뉴질랜드에 와서 눈 구경은 못한 것 같아요. 북쪽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내리는 눈이 좀 그립고요. 겨울이 되면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그립죠. 눈이 오면 치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보통 군대 생활하는 병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눈이 오면은 출근 걱정을 한다. 그럼 이제 직장인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래도 어른이 되었지만 눈이 왔을 때 낭만적인 기분을 여전히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한켠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람의 자아는 세 부분으로 있다고도 얘기하죠. 심리학에서 성인자, 부모자, 아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창조적이고 놀이를 좋아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아가 존재하고, 어른이 되었더라도 그러한 자아가 한켠에서 작동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한 부분이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고루고루 열려 있습니까? 생활이 익숙해지고 살아가는 게 각박해질수록 낭만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낭만들, 감성들, 감동들 이런 것들을 좀 깨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주말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오늘을 넘기기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1권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에 딱 끝내놔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끝내러 왔습니다. 네, 끝내러 왔어요. 페이지 243페이지고요. 상황을 놓아 보내기. 가능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계속 가능태,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 소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황을 놓아보내기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이 문장 아십니까? 이게 출처가 어디죠?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마도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저항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면, 실천적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이 문장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저항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이것을 트랜서핑 용어로 한마디로 더 줄이면 힘을 빼라. 네, 힘을 빼라. 손에 꽉 쥐고 있던 힘을 빼라. 풀어줘라. 그리고 허용해라.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태의 흐름을 가져오는 비결, 가능태 흐름을 가로막는 비결이 뭐냐? 바로 힘에 있다는 거죠. 힘은 다른 말로 중요성이 될 수도 있죠. 긴장을 풀어라. 너무 그렇게 경계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고집하지 말아라.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라. 한번 풀어놔 봐라. 열어놔 봐라. 판단을 잠깐 유보하고 어떻게 가는지
좀 살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태도, 뉘앙스를 아시겠죠?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가능태 흐름을 살필 수 있고 그 흐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죠. 이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상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현실, 환경, 어떤 사건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흘러가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라? 놓아보내라. 좀 내버려 둬라. 좀 바라봐라. 힘을 좀 빼봐라. 어떻게 가는지 지켜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상황,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부정적 의미겠죠? 가능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상황을 개입하려고 그러죠. 쉽게 하던 대로의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빨리 반응하고 그리고 개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상황과 맞닥뜨려서 싸우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보통 일상에서 상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하려고 먼저 하죠. 근데 원래 훌륭한 문제 해결자는 문제가 일어나면 뭐 합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문제가 문제의 핵심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핵심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려면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자체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충분히 파악하는 것 먼저 합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른 단추도 다 잘못 끼게 돼 있잖아요. 그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 상황,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조급하게 빨리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타프티라는 책에서는 달팽이에 비유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달팽이. 지나간 달팽이 쑥 건드려봐요. 오므라들죠? 쑥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국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환경에 자극이 와도 우리는 움츠러들어 버려요. 긴장을 하고 숨어버리고 그죠? 이 달팽이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나와라. 그것을 놓아보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가능태 흐름을 막아왔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바로 흐름이라는 거죠. 예, 상황과 흐름. 상황을 놓아보낼수록 여기에 대한 힘을 뺄수록 흐름은 더 가까이 온다 이거예요. 힘을 뺄수록 흐름은 가까이 온다. 상황에 붙들릴수록, 상황에 개입할수록, 상황을 강하게 통제하려고 할수록 흐름은 어떻게 멀어진다 이거예요. 이 관계를 아시겠죠?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이 상황과 관련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트랜서핑 개념으로 유사한 상황과 유사한 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의식 또는 생각으로 이해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이 마음이 가능태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 마음과 대척점에 있는 건 또 뭘까요? 바로 영혼이죠. 영혼은 무의식이나 직감으로 이해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흐름을 불러오는 것은 마음이 아닌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영혼의 소리를 가로막고 직감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뭡니까? 강하게 굳건하게 쥐고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우리가 건전한 생활을,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충분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너무나 비대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외계인 E.T. 아십니까? E.T. 어떻게 생겼어요? 어쨌든 이렇게 머리가 엄청 비대한 외계인. 예. E.T.처럼 살잖아요. 거의 인공지능처럼 살잖아요. 예. 직감이 다 죽어버렸어요. 필요한 건데 비대해져 버렸어요. 너무 편중돼 있어요. 중요성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능이 완전히 우리의 온 전제를 지배하게 될 때 이것은 뭐의 밥이다? 펜듈럼의 밥이다. 펜듈럼은 이러한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의 존재를 포획하려고 한다. 그러나 트랜서핑은 외부 의도는 가능태 흐름은 어떤 관문을 통해서 옵니까? 영혼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혼의 문은 어떻게 열려요? 생각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근 게 아니라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 힘이 빠지는 만큼 이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대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황에 대한 반응, 마음의 여러분들의 태도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으로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막 얘기하죠. 그러면 설득이 돼요. 설득이.
머리로 설득이 되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죠. 그러나 영 마음이 불편해. 그럴 때 어떤 게 진실이라고요? 이 불편한 마음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단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중요성이 제로 상태의 범주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욕망이나 아니면 어떤 상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직감이라는 것은 순수한 직감이 아니라 왜곡된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 불편한 느낌이 맞다는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럴 때 이 마음이 계속 방해하죠. 설득을 합니다. 이 느낌을 애써서 부인하려는 설득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자꾸 내 마음을 설득하려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뭐의 소리다? 마음의 소리다. 마음의 소리는 흐름을 가로막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고 자꾸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불편한 느낌을 애써서 이것을 덮기 위한 근거를 자꾸 찾아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능태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흐름을 한번 열어주고 그 흐름에 들어가 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사한 개념이 이제 저항입니다. 저항의 반대는 허용이 있죠. 이것이 반대되는 거예요. 가능태의 흐름은 허용을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허용을 할 때.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죠. 마음으로 저항하죠. 흐름에 대해서 저항하죠. 변화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낯선 것과 이상한 것은 다릅니다. 이상한 것도 낯선 것도 다 일단 새로운 것이죠. 근데 새로운 것이 새롭기 때문에 그냥 낯선 것이 있고 새로운데 그게 이상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지 낯설은 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항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도 새로운 것이 도입되면 일단 반발부터 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의 트랜스퍼는 다른 말로 창조하는 사람 아닙니까?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 창조가 뭐예요? 창조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기존의 질서에 편입하지 않고 나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낯선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낯선 것이지 이상한 게 아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에 저항합니까? 변화의 흐름에 저항을 합니다. 일단 저항하고 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귀찮거든요. 사람들은 귀차니즘이라는 게 있죠. 귀차니즘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상품이 팔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러한 귀차니즘. 몸도 귀찮지만 마음도 귀찮아요. 바뀌는 게 싫어. 왜? 적응을 해야 되거든. 새로운 적응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변화에 저항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가능태 흐름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신호가 오고 신호는 변화를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한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태 흐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성공의 물결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먼저 수정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머리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좀 잘못된 관념이 생기게 돼요. 머리로 이런 거를 자꾸 이해하게 되면은 새로운 게 왔는데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가 새로운 좋은 것을 거절하는 건가? 이런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불편한데 자꾸 생각으로 의심을 하게 돼요. 이 불편해하는 것을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게 돼요. 벌써 스텝이 꼬였죠. 예.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를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머리로 자꾸 분석하고 머리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서 너무 빗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이러한 느낌을 따라서 시도해보는 걸 자꾸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큰 문제에 있어서 감각이 키워진단 말이죠. 근데 자잘한 것에서 이런 것을 해보는 건 큰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왜? 감각에 속한 거고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경험을 하셔야 되고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ET처럼 사셨던 분들은 머리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4번 차크라, 가슴, 영혼,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소리를 들어보셔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느껴보시라는 거죠, 자꾸. 그리고 그 느낌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머리를 따라서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70% 이상의 성공 확률이 있었다면 뭐 그렇게 사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헛발질을 한다.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했는데 자꾸 후회하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이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머리로 가는 것을 그 반대 행동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것은 마치 우울하기 때문에 밖에 안 나가죠? 실내에 머물죠? 근데 실내에 머물면 또 우울해지거든요? 이 계속 악순환 굴레예요, 악순환 굴레. 그런데 여기에 느낌을 따르고 마음을 따르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이 느낌과 마음은 계속 땅으로 꺼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적용해야 돼요? 생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이전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이전의 생각은 아, 귀찮다. 만사가 귀찮다. 재밌는 거 하나도 없다. 잠이나 자자.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전의 생각인데 이걸 따르면 안 되죠. 왜곡됐잖아요. 이전의 생각대로 했던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면 그 생각에 반대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어때요? 한번 해보니까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공기를 마시니까 이렇게 좋네. 작은 거 하나로 경험이 바뀌는 거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스텝이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잘 안 오더라도 기존의 머리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했던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 생각에 흐르는 반대쪽으로 실험을 해보시라.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예, 자잘한 것부터 해보시라. 예, 그냥 실패할 생각, 손해볼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라. 자잘한 것부터.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아직 근본적인 훈련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해나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짐을 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고, 무거워라. 이 무거운 짐이 뭘까요? 두 개가. 첫 번째 짐은요. 모든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건 거예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짐은 이 짐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념, 우리 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관념.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을 끊임없이 내가 통제해야 된다. 이게 누가 주입한 거예요? 펜듈럼이 주입한 생각 관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다? 우리의 짐이다. 짐짝. 네. 이 짐이 필요한 짐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이에요. 불필요한 짐. 불필요한 짐인데 나한테 얹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이게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짐이 어떤 짐이에요?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념으로 문제를 대하고 상황을 대하고 현실을 대하다 보니까 이 짐이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현실을 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네. 앞에 다가오는 문제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힘이 두 개의 짐을 짊어지면서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도 나는 여전히 버겁다. 해결해도 버겁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짐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밖의 문제인 줄 알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해결하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밀려온다. 그래서 삶은 원래 고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는 거죠. 이 짐이 자기가 지고 있는 건 모르고 이 짐을 내려놓으면 쓸데없는 문제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쓸데없는 문제가. 진짜 문제 빼고는 다 쓸데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짐도 내려지고 문제도 내려지는데 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문제 해결을 하면 여기에 걸맞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서 걸맞는 문제가. 괴롭죠. 그러니까 삶이 워낙 그렇게 고단한 건가요? 예. 원래 고단한 게 아니라 이 짐을 짊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짐을 내려놓으시라.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합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 머리, 생각.
사고에서 오는 거죠. 모든 걸 머리로 해결하지 마세요. 모든 걸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이 그 열쇠로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감으로 다 이 세상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모든 것이 과학으로만 풀립니까? 우주가 다 그렇게 됩니까? 설명이 안 된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번 경험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뛰어난 두뇌로 명철한 사고로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과연 여러분들의 행복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네. 법정에서 승소한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겨도 지는 게 있고 돈을 벌어도 가난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러한 관념이 내려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해결을 해도 괴로운 거예요. 해결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면에 이런 짐이 없는지 점검을 해보시라.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건 고정관념이에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비합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합리적인 것이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합리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마음이 전부가 아니다. 영혼의 소리가 있다. 직감의 느낌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뇌를 너무 과도하게 쓰지 마십시오. 머리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인간관계는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리에는 옳지만 도리에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옳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불편한 게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네. 여러분들 말은 맞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하는 말은 다 옳아. 근데 왠지 그 사람 옆에 있기 싫어. 가까이 가기 싫어. 불편해. 왜 그래요? 그거 기계 같잖아요, 기계, AI. 여러분들 변호사랑 살고 싶어요? 변호사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네. 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자연인으로 돌아오면 옳고 그른 부분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합리라는 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러한 신념에 굳게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펜듈럼이 준 사고에 묶여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크나큰 짐이 될 것이고 이 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가능태 흐름을 뛰어들 수 없고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짐을 지고 있으니까. 이 흐름이 와도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풍덩하고 빠져버려요. 무거운 짐 때문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짐은 뭐예요? 모든 상황을 끊임없이 통제해야 한다. 누가? 내가.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 네, 이건 통제 과잉 모드입니다. 통제 과잉 모드. 의지의 과잉 모드. 예,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예, 그래서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기준이 확고해.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돼.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아, 이런 사람은 이제 혼자 사셔야 돼요. 네, 혼자 사셔야 돼. 그리고 1인 기업을 하셔야 돼. 누구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돼. 아주 피곤한 상사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불편한 오너가 될 수가 있어요.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한다고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실에서도요. 아이들이 있다고 보세요. 자, 여기서 떠들어요. 둘이 장난쳐. 자, 이걸 통제하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걸 통제하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기서 떠들어요. 자, 이제 이걸 통제해요. 여기서 떠들어요. 완전히 두더지 잡기 해요. 계속 올라와요. 요놈 두더지 내려쳤더니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고 통제가 더 안 돼요. 때리면 때릴수록 기회를 봐서 더 올라와요.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여기서 재밌게 듣는 애들 하나 붙잡고 관심을 유발하고 내가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밌게 강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1명, 2명 집중하다가 따라오게 돼요. 이거 되게 에너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여기 먹힌 거예요. 엮인 거란 말이에요. 펜듈럼에 엮여버려요. 그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애들 반응을 보면서 그들을 집중시키고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지나치게 빠르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개입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면 그 역시 짐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통제해야 할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짐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흘러가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10대에 진입한 자녀들,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 이 통제의 끈을 확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히 어머님들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못하는 건 누구 문제입니까? 못하는 어머님들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잘 구분을 하시지 않으면 관심이란 미명하에 통제를 하게 되는데 내가 1로 통제해도 이 시기의 아이들은 10의 통제를 느껴요. 그래서 나는 별거 아니지만 이 아이들은 엄청나게 반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수준인데도 내가 3을 던지면 여기서는 30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을 반응하면 네가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또 맞불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고난의 연속이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아는 분이 여성분인데 아버지가 대학생 때 통금 시간을 정했는데 저녁 7시래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이러한 짐을 지고 계신다 이렇게 추정이 되죠. 모든 것을 통제해야 돼. 가족들을 내가 통제를 해야 돼. 뭘 위해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명목은 좋죠. 명목은 좋죠. 그래서 잘 통제당하면 말을 잘 들으면 안심이 되고 칭찬을 해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이제 덜어내겠느냐?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상황을 놓아보내라. 상황을 놓아보내라. 다른 말로 중요성을 내려놔라. 힘을 빼라. 웬만하면 한번 받아들여봐라.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나 지켜봐라. 옳고 그른 합리적인 판단에 머물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봐라. 그리고 머리에 국한돼서 머리를 믿지 말고 그 두뇌 함정에서 좀 벗어나봐라. 이 얘기예요. 그럴 때 가능태 흐름을 탈 수가 있다. 트랜서핑을 할 수가 있다.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고 흘러갈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라. 제발 좀 냅두세요. 냅둬. 냅둬. 이 얘기입니다. 냅둬. 좀 그만 내버려둬. 그러든가 말든가 내버려둬. 이 얘기입니다. 계획은 하지만 예외를 허용하라는 거죠. 계획은 하죠. 추진도 하죠. 그러나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라는 거죠. 변화에 대해서 열어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훈련을 할까요? 이제 실전에서 연습할 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대3의 법칙, 물론 이거 심리학적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경험적인 처세 법칙입니다. 7대3의 법칙. 이 7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봐라. 너무 이렇게 외부에 대해서 경계하고 사셨던 분들은 7이 하는 거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미친 척하고 해보세요. 그냥 어떻게 되나. 설마 죽게 하겠어? 하고 한번 해보세요. 7이 하는 거면 한번 따라가 보세요. 동참해 보세요. 흘러가 보세요. 같이.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무조건 대세를 따르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까다롭고 저항이 너무 강하신 분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지나치게 통제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죠. 지나치게 외부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시는 분들 있죠. 막 급류에 떠내려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종이배로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무조건 반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또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반대하라는 건 아니지만 3의 줏대를 한번 지켜봐라. 3의 고집을 한번 피워봐라. 3의 선택을 해봐라 이거예요. 나 짜장면 먹을래. 나도 할 때 뭐예요? 나는 짬뽕 이러세요. 심지어 내가 짜장면 먹고 싶더라도 나도 하지 말고 그래 나는 짜장면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나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7의 흐름에 자꾸 떠내려갔던 분들은 3으로 반대의 에너지를 한번 줘보세요. 나의 선택이 최고다. 내가 선택하면 최고가 된다. 실패해도 만족한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트랜서퍼는 그럼 뭡니까? 7대3. 트랜서퍼는 7을 허용해요. 7을. 그러나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7에 저항하지 않고요. 그리고 3을 고집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트랜서퍼의 자세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통제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관찰로 가십시오. 관찰.
지켜보시라는 거죠. 통제에서 관찰로.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걸 멈추고 일단 두고 지켜보세요.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서 분위기나 이런 흐름을 좀 살피시고 그 흐름에 따라서 한번 맡겨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얘네들 왜 이래? 자꾸 이러지 마시고요. 뭐 이러지 마시고 한번 흐름에 맡겨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하지도 말고 끌려가지도 말고 여러분을 빌려주십시오. 책에 나오죠? 당신 자신을 빌려줘라. 참여 관찰자가 되어라. 이 얘기예요. 네, 이제 거의 다 봤는데 잠깐 쉬었다가 와서 책을 볼게요. 짤막하게 좀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책으로 왔습니다. 243페이지 위에 보시면 가능태 흐름 속의 빠른 흐름은 마음의 두 가지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 곧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짐과 모든 상황을 끊임없이 통제해야 한다는 짐이다. 네, 이 두 가지 짐 얘기 나왔죠. 자, 이제 244페이지입니다. 마음은 사실들이 현실적 증거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세상 속의 실제 상황에서 트랜서핑의 원리와 방법을 시험해보면 당신은 직접 현실적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트랜서핑은 머리로, 말로, 설명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큰 위험 부담 없으니까 자잘한 것부터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통하나 안 통하나. 뭐 근거가 뭐냐, 배경이 뭐냐, 이론이 뭐냐 이런 얘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실천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중간에 보세요. 이거 재밌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ET가 되어 왔는가, 외계인이 되어 왔는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받아 왔다. 머리를 써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너의 행위를 설명해봐. 숙제를 해라. 마음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인생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으니까. 이 멍청한 돌대가리야. 넌 도대체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냐, 마는 거냐? 네. 우리의 선생님들과 주변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군인으로 바꿔놨다. 네. 군인이 뭐예요? 경직돼 있고 긴장돼 있죠? 긴장해야 되고요, 또. 그 5분 대기조라고 있죠? 군대에서. 전투화 다 신고 군복 입고 자야 돼요. 비상 걸리면 5분 안에 나갈 수 있도록 대기하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5분 대기조로 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네, 힘을 빼세요. 힘 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보이스카웃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 구호가 그거예요. 차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경례하면 준비 이렇게 하거든요. 뭐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한면으로는 제가 거기에 엄청 묶였었어요. 늘 뭔가를 준비해야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ISTJ로 좀 살았던 이유가 그런 관념 때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계획에서 틀어지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매뉴얼대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이치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공식처럼 풀리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245페이지. 알다시피 빠른 흐름은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라간다. 자연은 그 본질상 완벽하다. 그 때문에 아무리 현명한 논증보다도 빠른 흐름에 더 훌륭한 한 목적성과 논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가능태 흐름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힘을 뺄 때 가능태 흐름이 흐는데 흐름을 타게 되면 어떻다? 자연스럽다. 쉽게 풀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고 자꾸 꼬여들면은 그거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만 드리면 245페이지 맨 밑에 트랜서핑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는 잉여 포텐셜을 증가시킴으로써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낸다. 중요성을 낮추면 장애물을 저절로 제거할 것이다. 둘째, 장애물이 당신의 노력에 굴복하지 않을 때 그것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저 장애물을 돌아서 가라. 안내하는 신호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네, 물결은 굽이굽이 돌아서 흘러가죠. 여러분, 문제에 저항하지 않고 흘러가는 방식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8페이지. 무게의 중심을 통제해서 관찰로 옮겨보라. 네, 이거 밑줄 그셔도 되죠. 맨 밑에 초연한 관찰자는 직접 참여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더 유리하다. 오른쪽에 당신 자신을 빌려주라. 네, 이것도 밑줄 그시면 되죠. 이것이 여러분들 한번 실천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251페이지 읽고 마칠게요. 이미 일어난 일이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모든 상황과 사람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통제로부터 관찰로 무게중심을 옮김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상황이든 사람이든 뭐든 더 많이 지켜보고 성급하게 통제하려고 덤비지 말아라. 언제 어떻게 끼어들지 그 알맞은 정도를 느끼는 감각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그 문제라면 걱정하지 말라.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지켜보고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감각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마쳤어요. 1권. 예,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고요. 3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3권에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